네, 원종요걸 두 분과 함께합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시는데 고생하셨죠. 날이 많이 추워졌죠? 네,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그러니까요. 영하로. 그러니까요. 내일은 더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라고. 네네. 자, 우리 헬마의 발제를 시작을 해볼까요? 예, 한국에서 이제 미디어 관련된 거를 다루는 프로그램 중에 외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원중유골입니다. 네.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나 영어 잘한다. 저요? 저는 전혀 아니고요. 그럼 오늘 네. 영어로 읽어주시는 건가요? 전혀 아니에요. 한국어로 잘 번역돼서 나옵니다. 구글 번역기 돌리는 거요? 그럼요. 네. 근데 그 번역기 쓸만해요? 나 한 번도 안 써봐갖고. 챗 GPT와 딥메일과 구글을 적절히 섞으면서 나름 머리를 굴려보면 괜찮습니다. 요즘 이제 디플 같은 네. 이제 그것도 온라인 그것도 애플리케이션들 잘 쓰면은 그런 거 섞어야 돼요? 네. 알른이 죽지. 그냥 넘어가요. 네. 왜 그 말씀을 들었냐면 이번 주에 가장 많이 한국에서 이제 인용 보도된 우리는 이제 외신이라고 하지만 해외 매체 뉴욕타임즈나 더 가디언 같은 유수의 정론지가 아니고 AP통신 같은 이제 통신사도 아니고 영국의 대표적인 옐로우 페이퍼, 황색 저널리즘, 황색 타블로이드, 데일리 메일이 한국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보도 매체가 됐습니다. 뭐 뭔지 알겠네요. 예. 뭐 많이 보셨겠지만 이거 이를테면 이제 헤드라인만 봐도 정말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싶은 제목들이 주르륵 올라왔는데 네. 지난 22일입니다. 지금 이제 영국을 방문하고 있는 우리 대통령과 대통령 영부인과 관련된 소식이 영부인의 외모 찬사 기사들로 이제 도배가 된 사건이었는데요. 제가 저도 봤어요. 네. 보고 좀 기가 막혔던 게 이게 거의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그야말로 조간 석간 신문을 막론하고 지면과 인터넷 매체를 막론하고 모든 매체에서 거의 다 썼다. 이런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매일경제가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10년은 젊어 보인다. 김건희 여사 외모 나이에 깜짝 놀란 영국. 제목이 이렇고. 제목이 이렇고요. 서울경제도 나이 거스르는 외모 놀랍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네. 프레시안도 김건희 극찬한 영국 언론 51세라고 10년은 젊어 보인다. 이렇게 썼고요. 국민일보도 51세 맞아? 뭐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한국경제도 나이 거스르는 놀라운 외모, 서울신문도 10년은 젊어 보인다. MBN도 10년은 젊어 보여. 뉴스원도 10년은 젊어 보인다. 굉장히 집착적으로 10년 어려 보이는 동안 외모에 대해서 제목을 뽑아가지고 올렸습니다. 여기서 잠깐 제가 진지하게 하나 그 헬마한테 얘기할 게 있어요. 네. 우리 헬마도 되게 어려 보여요. 얼굴이 진짜 동안이에요. 네, 이건 네. 농담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진짜 네. 그런 거 같지 않아요? 네. 별로 동의를 안 하네. 외모에 대한 이야기를 직장에서 하지 않는 것이 요즘 MZ세대. 그런가요? 몇 살인 줄 아세요? 춘천. 몇 살인 줄 아냐고 물어보시는데. 대충 알아요, 저. 네. 근데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은데 대충이면. 대충 알아요. 네. 42세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동안이잖아요. 이건 이제 내면의 젊음에서 나오는 그런 기운인 거죠. 철딱서니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진짜로 동안이에요. 감사합니다. 예. 네, 어쨌든 근데 원래 이렇게 들으면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답변이? 어디로 돌아가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네. 네. 하여튼 이렇게 굉장히 젊어 보인다. 10년 이 포인트에 꽂혀서 데일리메일을 인용해서 보도한 매체들이 많았는데 문제는 이 데일리메일의 실제 기사, 원 기사의 내용이 어떤 것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인용 보도했었던 한국 매체들의 논조를 보면 대체로 영국 언론 매체에서 김건희 여사의 외모 칭찬을 했다. 젊어 보인다고 칭찬했다. 피부가 너무 좋다고 칭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데일리메일의 그 기사 내용이 김건희 여사 외모를 칭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냐. 이걸 좀 따져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원문 기사가 지금 아직도 이제 메일 온라인이라고 이제 데일리메일의 그 온라인 이 플랫폼에 남아 있더라고요. 네. 제목만 봐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이게 과연 우리 영부인한테 도움이 되는 기사일까 싶은 내용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의 동안 외모의 비결이라고 해가지고 스킨케어 전문가들은 한국의 영부인의 이 외모와 관련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근데 보통 뭐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냐면 한 클리닉 원장, 그러니까 피부과 클리닉 원장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비침습적 미용 치료법을 이용한 걸로 보인다. 뭐예요, 그게? 그러니까 뭐 주사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수술을 받거나
그러니까 피부 안에다가 뭘 삽입하거나 이런 방식의 뭔가를 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방식으로 피부 미용을 받은 것 같다. 이런 얘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화장품을 좋은 걸 썼다든지 아니면 이제 피부과 클리닉을 좋은 데를 다닌 것 같다든지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급 스킨케어와 메이크업 방식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합니다. 이게 비결 분석을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비결 분석을 하고. 근데 이제 비결 분석의 내용이 굉장히 좀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뭘 한 것 같다라는 식의 내용들이 다 들어있고 한 피부 미용사 같은 경우는 영구 화장이나 뭐 레이저 치료 이런 것들을 활용했을 수도 있다. 이 내용이 들어있고요. 영구 화장은 또 뭐예요? 이를테면 뭐 이제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그 타투 이제 문신 뭐 중에 눈썹을 하는 눈썹 문신 뭐 이런 이런 거. 거. 그걸 영구 화장이라고 그래요? 네, 뭐 반영구 시술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있죠. 그걸 뭐 직접적으로 이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를 활용했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고가의 뭐 의료용 스킨케어를 활용한 것 같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필러나 보톡스를 맞은 걸로 보인다. 뭐 이런 얘기도 또 직접적으로 적어놨습니다. 한마디 쉽게 하면 김건희 여사의 화장술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화장술이나 내지는 이제 피부 미용과 관련된 어떤 시술, 미용술이 더 맞겠네요. 예.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써놨고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좀 모욕적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김건희 여사의 얼굴을 클로즈업을 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이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화살표 표시처럼 따로 따서 어떤 뭐 스킬을 이용한 것 같다 이렇게 붙여놓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이게 영국 타블로이드지에서는 종종 이런 식으로 연예인들의 어떤 외모 평가를 하거나 심지어 이제 왕실 사람들 뭐 황태자비나 뭐 예전에 이제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여왕을 이 모델로 해가지고 뭐 어떤 옷을 입은 것 같다 이렇게 표시해서 사진에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많이 쓰긴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상대 국가의 정상 배우자를 두고 이렇게 이런 식의 외모 평가를 하는 게 맞느냐? 저는 일단 그런 의문이 좀 들었는데 사실 이거는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굉장히 화를 내셔야 할 만한 불쾌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뭐, 그냥 10년은 젊어 보인다. 거기에 그냥 딱 모든 게 그냥 가름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문을 보면 당사자도 불쾌할 수 있고 어쨌든 우리 이제 정상 배우자에 대해서 이런 식의 평가를 늘어놓는 게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데일리메일을 인용하는 보도들에서는 10년은 젊어 보인다, 피부 관리 덕분에 뭐 젊어 보인다, 피부가 좋다, 뭐 이런 쪽에만 초점을 맞추는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그 옛날에 미국의 국무장관 중에 올브라이트라고 있었어요. 네. 이분의 그 이른바 브로치 패션이 보도를 많이 탄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브로치를 이제 계속 갈아서 끼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굳이 그걸 뭐하러 보도하는데 이제 그때는 제가 볼 땐 보도 가치가 있었던 게 브로치를 뭐를 차냐에 따라서 저 양반의 지금의 심경, 그다음에 생각 네. 이런 것들이 대충 간접적으로 표현이 됐다라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보통은 이제 외교 관련해 가지고 그렇게 배우자들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색깔의 옷을 입어서 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는가 이런 걸 분석하는 기사가 그렇죠. 나오는 경우들은 그다음에 있죠. 정상 같은 경우가 어디에 방문했는데 뭐 상대를 배려해서 어떤 색깔의 넥타이를 맸다. 네.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저는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작년에 저희 같은 경우도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게 국민의힘의 이양희 당시 윤리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의 이제 어떤 징계 처벌을 결정할 때 빨간색. 새빨간색의 이제 옷을 입었던 거 그런 것들은 심지어 이제 본인이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었던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그렇죠. 공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 분석할 수 있고 저는 보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그럼 이거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동안 외모나 피부 시술이 우리 영부인의 어떤 대외적인 외교 메시지일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한 기사를 그냥 단순히 특정 부분만 꽂힌다는 이유로 보도해가지고 키워줄 필요가 있느냐. 그걸 받았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의문이 드는 게 왜냐하면 어제 노컷뉴스 같은 경우도 해당 보도를 인용 보도를 하면서 뭐에 주목을 했냐면 그 온라인 보도에 댓글이 달렸는데 베스트 댓글 5개를 꼽아가지고 굳이 또 그걸 인용을 했더라고요. 뭐라고? 근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뭐 한국이 성형의 왕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이 거기 붙어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김건희 여사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뭐 시술이나 혹은 뭐 미용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적어 놓는 내용들이라서 일종의 그러면 그 한국 돌려차기네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데일리메일의 기사가 의도한 대로 댓글이 달리고 그리고 의도한 데에 맞춰서 한국 매체들이 보도한 거를 노골적으로 보여준 게 그 댓글 자체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 저런 매체는 그러니까 데일리 메일은 원래 저런 기사를 쓰는 곳이고 그 밑에 있는 댓글도 그 기사에 맞춰서 댓글들이 당연히 달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걸 받아 쓰는 게 그 언론의 선택인 건데 지금 보면은 이제 키워드가 김건희, 외모, 시술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트래픽을 끌어내고 어뷰징을 하는 데 있어서는 거의 필승 키워드인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이 먼저 쓸 수는 없는 건데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준 거죠, 어떻게 보면. 역시 장사 속이다. 그게 사실은 저희도 그 전에 이제 윤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고 난 이후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외모 평가나 내지는 패션 관련된 보도가 너무 많다 이런 지적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예. 한동훈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어제 좀 궁금했었던 게 데일리메일은 원래 그런 매체 뭐 옐로페이퍼니까 보통 많이 그렇게 하니까 라고 치더라도 그러면 한국의 매체들은 다른 나라 정상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비슷한 방식으로 보도를 안 했는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비슷한 방식의 보도를 하긴 하는데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더라가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사례가 어떤 게 있나요? 예를 들면 이제 질 바이든 여사가 이제 방한했을 때 같은 경우에도 질 바이든 여사의 이제 패션 관련된 보도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제 질 바이든 여사의 외모를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의 이제 보도는 거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외모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는 가장 눈에 띄었던 게 2014년하고 2017년에 방한을 했었던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그 부인 펑리위안 여사 관련해 가지고 미모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물론 뭐 이제 유명 가수 출신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주목하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미모의 부인 펑리위안 이런 식으로 이제 매일경제 같은 경우 2014년 보도에서 시진핑 미모의 부인 펑리위안과 우아하게 한국 도착 어울리네 이렇게 좀 제목을 달았고요. 두 사람이 어울린다는 평가까지. 그리고 이제 머니투데이 같은 경우도 2014년에 완판녀 중국 퍼스트레이디 펑리위안 여사의 방한 패션은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패션 평가가 들어가 있는 기사였고 전자신문의 2017년 기사 제목도 펑리위안 알고 보니 중국 국민 가수 출신 패션 플러스 미모 다 갖췄네 뭐 이런 식의 연예인 평가하듯이 하는 보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데일리메일처럼 저 정도로 천박하게 보도를 하는 거는 아니었다. 우리는 아무리 그래도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면 해외 매체를 인용할 때 우리가 적어도 그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어떤 보도를 하는 매체인지 그래서 해당 국가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매체인지 정도는 가려서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제 단적으로 이 데일리메일이라는 매체가 영국에서 어떤 평가를 받는 매체인지를 보여주는 그들의 일면 사진 2017년도 머릿 기사인데 일면 사진이 당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하고 스코틀랜드의 스터전 행정수반이 브렉시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였을 때 어디에 주목했는지를 보여주는 일면 기사입니다. 이 두 사람의 소위 각선미를 강조를 하면서 저렇게 사진을 뽑았고요. 저게 일면 기사예요. 네. 브렉시트를 논의하려고 모였는데 그거 주목하지 말고 레그시트. 두 사람의 각선미 대결에 누가 승자인지를 봐라. 자기들은 그렇게 이게 저희의 편집 방향입니다. 그야말로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죠? 네. 우리는 원래 이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이제 영국과 스코틀랜드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저 자리에 모였든 안 했든 우리는 두 여성 정치인의 각선미에 주목한다. 이런 기사 내는 매체라는 거죠. 스스로 이게. 옐로 페이퍼임을 부정하지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왜 우리 정론인데 옐로라고 하냐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옐로 페이퍼다. 대놓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원래 이런 거 하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런 그걸 거야. 가져와서 쓰고 있는 국내 언론들한테 그러니까. 당신들은 정론이 아니라 황색 언론이지 않습니까? 라고 했을 때 과연 그걸 인정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얘기. 아니 정론을 자처하는 분들께서 왜 황색 언론을 받아 쓰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얘기죠 뭐. 네. 그런 정도의 양심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근데 왜냐? 아까 조금 전에 노지민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클릭수 때문에 그랬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보통 이 기사를 쓴 기자분들을 보면 온라인 대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 포털에 보면은 기사를 최근 30일간 몇 건을 썼는지 나오는데 뭐 적게는 하루에 10건에서 뭐 많게는 15건 이상까지 쓰시는 경우가 좀 많아요. 제가 진짜 속보를 쓸 일이 많아서 한 대여섯 개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구조가 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뭐 클릭수를 위해서 이런 식의 이제 받아쓰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일종의 이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라는 혐의를 짙게 풍기는 이런 보도를 하는 것도 문제인데 그나마 그것도 좀 선택적으로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외모 평가와 관련된 기사가 잘 팔릴 거다라는 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 비슷하게 잘 팔리는 것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의 이제 논란 관련된 보도입니다. 특히 이제 뭐 논문 표절 문제라든지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의혹이라든지 이런 보도들도 만만치 않게 클릭이 많이 나오는 보도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같은 데일리 메일에서 같은 날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역시 마찬가지로 다른 논란을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놀라울 정도로 팩트에 기반한 기사인데 한국 언론 매체를 굉장히 열심히 찾아본 것 같더라고요. 데일리메일에서 이제 논문 표절 문제, 그리고 탈세와 관련된 문제, 그리고 주가 조작과 관련된 의혹을 집중 해부한 보도를 같은 날 냈습니다. 입체 보도를 했군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금 저도 이제 하나 이제 잘라서 가져와 봤는데 굉장히 디테일하게 분야별로 쪼개서 의혹 보도를 했어요. 그 내용도 꽤 상세해서 올해 2월에 뭐 문제제기가 됐었던 것까지 다 팔로우업을 해가지고 기사에 넣었더라고요. 데일리메일이 한국에 특파원을 뒀을 것 같지는 않고,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인용할 수 있는 것들은 널려 있는 거죠. 저기도 구글 번역기 돌렸나? 글쎄요. 그랬을 수 있죠. 근데 진짜 같은 날 저렇게 두 개가 딱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근데 저거는 거의 인용 보도를 안 했다? 거의 안 나왔고요. 그리고 초반에 이제 몇몇 매체에서 인용 보도를 했는데 예를 들면 서울신문의 이 인용 보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표절, 탈세 논란 속 인물 이렇게 따옴표를 따가지고 영국 언론의 세세한 소개라는 서울신문이 그렇게 보도했어요. 네, 보도를 하고 내용을 거의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올렸는데 이 저녁에 당일날 저녁에 22일 날 저녁에 이 기사가 언론사의 요청으로 삭제 처리가 됐습니다. 뭐 이제 대충 그림이 나오는 거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왜 삭제 처리를 요청을 했을까? 네, 이런 것들이라서 그러니까 같은 매체에서 똑같이 보도를 했는데 어떤 건 인용 보도를 엄청 많이 하고 어떤 건 삭제 조치를 했다. 예. 여기서 이제 우리 언론들의 좀 이중적인 면모, 단순히 그냥 클릭수에만 매달리지 않는다. 그나마 클릭수에만 매달리는 데일리메일이 오히려 양심적으로 보일 지경이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헬마의 발제는 이 정도로 가름하고요. 네. 이번에는 노지민 기자의 발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어제 그 언론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됐던 소식이 있는데요. 네. 그 포털 사이트 다음이 뉴스 검색 범위를 그 콘텐츠 제휴사로 제한하는 걸 기본 설정으로 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 좀 풀어주면 그 얘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건지 얘기를 드리려면 먼저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라는 데서 이제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포털에 입점을 할 수 있는 매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렇죠. 그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가장 최상위 그러니까 좀 가장 많은 점수를 받아야 하고 또 수익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는 게 뉴스 콘텐츠 제휴인데 말 그대로 그 뉴스 기사를 콘텐츠를 사들여서 뭐 다음 뉴스, 네이버 뉴스 이런 데에서 본인들 사이트로 유통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뉴스 탭에 그대로 노출되는 네, 부분인 거죠. 맞습니다. 그런 곳들이 있고 이제 검색 제휴라는 곳이 있는데 말 그대로 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했을 때 그 언론사의 기사가 걸리고 눌렀을 때 그 기사 그 매체의 홈페이지로 이동해서 기사를 보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검색 설정 범위를 그 뉴스 콘텐츠 제휴사만 대상으로 하는 걸 기본값으로 해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우리 때 김건희 여사 이렇게 만약에 네. 그 키워드를 넣으면 이 기사가 쭈르륵 나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제휴 맺은 그 언론사들의 기사만 쭉 나오게 한다. 네, 지금 이게 전체 제휴사가 한 1,300여 개 정도 되는데 맞네. 그 중에서 CP사라고 하거든요. 콘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이 뉴스 콘텐츠 제휴사들은 146개. 아무래도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레거시 미디어. 네, 그렇게 이런 거 위주로 되어 중심이겠네요. 있죠. 소위 메이저 매체들. 네, 뭐 저희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 어쨌든 그 기준을 통과한 매체들이 있는데 이게 추가로 진입하기는 쉽지 않은 구조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뭐 이거 가리지 않고 그냥 다 그렇죠. 노출되게 해줬고. 네. 그런데 지금 거의 한 전체 제공되던
제공되고 있었던 그 범위 중에서 9분의 1 정도로 줄여버린 거죠. 수적으로만 보면은. 왜 바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바꾼 이유가 그 다음이 이야기하는 그 공식 설명을 보면은 뭐 뉴스 검색 이용량이 제휴사에 대한 검색이 더 많다 요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월부터 이 뉴스를 보는 옵션 자체를 추가를 해두기는 했었는데 이게 제휴사를 구분한 검색을 선택을 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6개월 동안 그 제휴사 기사 소비량이 전체 언론사 대비 22%포인트 정도 더 많았다. 그리고 이 전체 뉴스 보기 대비 이 다음 뉴스 보기, 그러니까 제휴사 클릭한 이용자 비율이 95.6%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제휴사 뉴스를 많이 보니까 우리는 그걸 더 먼저 볼 수 있게끔 하고 전체 뉴스도 볼 수 있게끔 선택권을 준 거다. 이게 다음의 이야기인 거죠. 어차피 그 포털 사용자들의 그 사용 경향이 그러니까 오히려 편의성을 높여줬다. 뭐 네, 그런 얘기가 그렇게 되겠네요. 주장을 하는 게 다음 측의 입장인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서 뭐 다음이니까 다음 뉴스 제휴라는 키워드를 넣어서 22일에서 23일 기간 설정을 해놓고 한번 봤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뉴스 검색되는데 오른쪽 상단에 기본 칸이 뉴스 제휴 언론사로 되어 있고 이제 뭐 동아일보, 아이뉴스 24, 뉴시스 이런 기사 순으로 떠요. 예. 검색되는 전체 기사는 20건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검색 범위를 전체로 바꿔보면 그냥 한눈에 봐도 좀 다양한 기사들이 나오거든요. 총 검색되는 기사는 70건이고 이제 뭐 상위권에 뜨는 매체들은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 밑에 있는 묶여있는 기사들이 좀 다양한 언론사에서 쓴 것들이 나오고 좀 내려가다 보면은 뭐 다음에 일방적 뉴스 검색 기습 계약 이러면서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하는 기사들도 나오는데 이건 뉴스 제휴사만 봤을 때는 나오지 않는 기사죠. 그러니까 어렵게 얘기할 거 없이 그러니까 요즘 이제 대세가 유튜브니까 네. 유튜브 채널을 개설을 한 그러니까 그 운영자 중에는 언론사 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언론사로 등록이 되면 일단 다음하고 제휴 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렇게 만약에 노출을 해주면 그런 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노출이 후순위로 밀려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애초에 검색 제휴사로 들어가는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다 통과를 해서 들어온 매체들인 건데 뭐 그 중에서도 선별적으로 고르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변화가 있고 나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퍼졌냐면 이제 뭐 조중동 등 유력 언론사 기사만 검색된다. 이게 보수 언론을 위한 일이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많이 확산이 됐습니다. 실제로 검색을 해봤더니 그렇다? 이게 그 받은 글로 이런 내용이 좀 많이 돌았고. 근데 실제는 어떤데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146개 매체가 뭐 보수 언론사만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 저희가 소위 말하는 뭐 주요 일간지, 주요 방송사, 그리고 경제지, IT 매체, 그리고 인터넷 신문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뭐 전반적으로 한국 언론 지형이 진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경제 매체까지 다 합치면 뭐 보수적인 쪽으로 기울어 있다고 보면 뭐 조금 더 보수 편향적으로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겠죠. 그런데 다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보수 성향의 언론만을 위한 것이냐라고 보기에는 뭐 뉴스 관련해서 뭐 다음 뉴스 검색하면 뉴스타파 뜨고 뉴데일리 안 보인다 이러면서 뉴데일리가 기사를 쓴 게 있거든요. 그래요? 네. 아, 뉴스타파는 보이고 뉴델리는 안 보이는. 네, 그러니까 CP사 자체가 인터넷 언론사를 기준으로 보면 좌편향돼 있다라는 그런 여권 측의 주장을 거의 비슷하게 인용을 한 건데, 근데 뭐 전체 언론사를 쭉 펼쳐놓고 이제 146개 중에서 인터넷 언론사는 굉장히 소수이기 때문에 뭐 그게 비중이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보수 언론사만을 위한 것이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지만 뭐 언론 지형을 그냥 그대로 따간 것이다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지금 CP사에 안 들어간 곳들은 뭐 진보며 보수며 성향을 막론하고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CP사 제외한 게 한 1170여 곳 정도인데 여기 보면은 네. 그 지역 매체만 봤을 때 예를 들어 서울에도 지역 언론이 있고 네. 또 수도권 뭐 전라도 뭐 이런 걸 봤을 때 그 지역 매체만 봐도 350곳이 넘습니다. 뭐 그리고 복지, 교육 같은 전문 매체 그리고 소규모 언론처럼 좀 다른 시각으로 쓰는 콘텐츠들은 이 검색 설정에서 배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전문 언론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CP사로 들어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재평의를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법제화하겠다라고 하면서 추진을 하다가 이 심사하는 기구 자체가 중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많이 걱정을 하면서 어제 뭐 저를 비롯한 미디어오늘 기자들한테도 타사에서 연락이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왜 뭐라고 연락을 어떻게 되는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과연 이걸 왜 그런 걸까? 뭐 이런 식으로 당연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죠. 이 미디어오늘의 전문성을 의지하고 그래서 답변을 제대로 해주셨습니까? 저도 정말 그 속내는 알고 싶기는 한데요. 어떤 배경에서 한 거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많이 모이고 있는 거죠. 우리 헬만 어떻게 평가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어제 이 소식 듣고 제일 먼저 그 기자 후배한테 연락해서 물어봤던 게 뉴스버스. 뉴스버스도 이제 제휴는 돼 있는데 CP사는 아니니까 막혔냐 안 막혔냐 물어봤는데 바로 막혔더라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당장 떠오르는 게 뭐 물론 이제 뉴데일리 같은 경우는 우리는 노출 안 되고 뉴스타파는 노출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큰 얼개에서 보면은 걸러내기 시작하면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작은 매체들의 검색이 아무래도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노출 자체가 이제 전체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보수 매체, 진보 매체라고 하는 틀 말고 기득권이라고 하는 어떤 틀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직 기득권에 진입하지 못한 언론 같은 경우는 배제되는 거 없고 사실 다음 측의 주장이 굉장히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은 만약에 좀 선택권을 부여하고 싶으면 설명을 충실히 하고 전체 기사로 범위를 놓되 이걸 선택하면 이런 언론사 기사만 먼저 검색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라는 걸 홍보를 해서 선택권을 부여를 해야지 지금 사실 그 뉴스 검색 설정 같은 걸 눌러보면서 세세히 검색을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죠. 맞아. 전 그거 할 줄도 잘 모르는데. 진짜 안타까운 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지만 한국의 뉴스 소비가 진짜 포털 중심으로 집중이 돼 있다. 근본 문제는 그거죠. 굉장히 좀 근본적인 부분이 다시 한번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에 뭐 제가 고유명사는 얘기를 하죠. 모 언론 아주 그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모 언론 같은 경우 하루 방문객이 100만이라고 오길래 그거밖에 안 돼.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질이 다른 게 거기는 포털 이런 걸 거쳐오지 않고 그냥 도메인을 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쳐가지고 들어오는 신문을 거의 구독하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질이 전혀 다른 거죠. 그냥 포털로 막 배워하다가 뭐 재밌겠냐고 링크했더니 아까 얘기했던 아웃링크라 해서 그냥 딸려 들어가는 이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구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홈페이지 가입이라도 하게 되는 이런 구조인 건데 사실 근본적으로는 그런데 참 이게 먼 얘기니까. 그렇죠. 지금 좀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한 건 그런 작은 매체들 같은 경우는 포털 수익이 없으면 힘들어지기 때문에 더 매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도 이제 항의는 하지만 어쨌든 검색에서라도 조금 더 많이 읽혀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거고 근데 그래서 정말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런 검색 변화를 했을 때 검색되는 기사의 질이 좋아질까라는 또 의문도 들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을 주셨던 김건희 데일리 메일 이걸 키워드로 한번 또 검색을 해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CP3만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한 40건 정도 나왔습니다. 기사가. 30건이 나왔고요. 전체 제휴사로 늘려놓으니까 몇 건 정도 나올 것 같으세요? 얼마나 나왔는데? 그러니까 144개 CP사 그리고 1170여 개를 추가했을 때 10건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40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CP사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렇죠. 아까 인용하셨던 기사도 보면은 사실 저희가 다 알만한 언론이잖아요. 아니 그러면 CP사가 더 양질의 기사를 생산한다는 보장이 없는 거네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렇죠. 그 단적인 예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그 과거 요즘에 이제 인터넷이기에 이제 지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 옛날에 전문지들이 있어요. 전문지. 그러니까 특정 분야만 계속 파는 그 전문지 같은 경우가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그래갖고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그 기존의 메이저 언론이 과거 기사 도둑질이라고 그랬는데 전문지에 보도된 내용을 그대로 갖고 가서 베껴갖고 기사화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지방지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 맞아요. 지금도 지역 언론에서 나온 보도들이 오히려 그 메이저라고 하는 곳들에서 가져다가 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이 전문지 같은 경우는 저희의 상상 이상으로 규모가 큰 데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어떤 뭐냐면 그게 편집국의 전문성이 아니라 전문지 같은 경우 어떤 그 업계에 관련된 단체 이런 데서 또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 인프라가 있어서 그 분야에 있어서 어떤 보도 내용의 전문성이 오히려 탁월한 부분도 사실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유착되는 부분도 있지만 양면이 다 있지만
그런 부분인데 이런 어떤 양질의 기사가 노출이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제 좀 전에 그 데일리메일 인용 보도를 말씀해 주셨지만 오히려 CP사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 자체가 규모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일종의 이제 어뷰징성의 기사, 그러니까 조회수가 될 만한 기사를 만들 수 있는 인력을 별도로 고용할 수 있는 돈이 있는 거고 그래서 CP사가 오히려 그런 어뷰징 기사를 더 많이 생산할 수도 있겠다. 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언론 지형의 기득권 구조를 더 강화시킨다 결과적으로. 네. 이게 1차적인 결론인데 그 결론은 결국은 보수 편향의 언론 시장을 더 강화시킨다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렇죠. 그래서 좀 맞물리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죠. 여권에서 압박을 하고 이런 결과가 이어지고. 예, 그다음에 어떤 그 뭐 진보 매체대 어떤 뭐 보수 매체의 어떤 개수도 중요하지만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걸 따지면 지금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은 기득권 구조라고 하는 것들이 뭐 어떤 구조의 고착으로 연결되느냐 보수 중심, 보수 편향의 언론 구조의 고착으로 결국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번에 그 검색 제휴만 되고 콘텐츠 제휴가 안 된 그런 언론 중에서 뭐 뉴스페이퍼라는 곳도 있고 한데 이렇게 눈과 입을 가린 이미지를 올리면서 이번 일에 대해서 입장을 냈거든요. 뭐 저희는 이번에 정보 광고도 끊겼다 이러면서 그러던데 이게 참 지금 여권에서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이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얼마나 있을지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포털에도 수익을 얻을 수 없고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수익을 내서 지금 연명하기 어려운 언론사들이 계속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다음이 이번 결정을 했을 때 손해를 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따져보면은 어느 정도 좀 돈이 된다라는 판단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 제휴 사례 기사를 사람들이 더 많이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개편된 검색 설정 창에서 기본 설정을 제휴사로만 놓고 보면은 원래는 이제 PC에서 웹사이트로 들어가서 기사를 클릭하면 제목 누르면은 이제 아웃링크로 이동하는 식으로 좀 변화가 있었는데 다 인링크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제휴사들의 기사를 그 다음 뉴스 페이지에서만 유통이 되게끔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가두리 양식장 안에 가두기가 더 쉬워진다.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아웃링크도 문제가 있는 게 그렇게 유도를 하면 또 그 소규모 매체는 서버 구축에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네. 거기서 딜레마가 또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계속 종속되어 있는 시장이 한계가 있는 거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좀 어느 정도 좀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고 개선을 해나가는 게 아니라 좀 갑자기 급변한 이유가 뭘까? 또 그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 여론 시장이 안 좋아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체는 포털 바라보고 앉았고 네. 포털은 정부 눈치 봐야만 되고 이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그쵸. 문제인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래서 이제 대엄의 이번 결정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이제 100% 독자적인 결정이냐 아니면 이제 다른 논리가 좀 어떤 작동이 된 결과냐 뭐 이거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그러니까 한국 결국은 미디어가 갖고 있는 어떤 구조, 포털 거의 뭐 100% 약간 90 몇 %라고 해야 됩니까? 포털 의존 구조. 네. 여기서 빚어지는 어떤 이런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언중요골은 이렇게 지금 여기서 안개미소님이 네이버로 옮겨야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난 한 8월인가 9월쯤에 제가 정확하게 날짜는 기억은 안 나는데 이제 제휴사만 볼 수 있게끔 옵션을 선택을 추가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업계에서 아마 한 내년쯤에서 뭐 여기도 할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구글은요? 구글은 거기까지는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굳이 거긴 이미 아웃링크로 제공을 하고 있고 왜냐면 검색가로 구글 많이 찾아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다음이 논란이 되면서 네이버 쪽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걸 검토한 바 없다. 이렇게 일단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하죠.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